자, 또 튀김. 기름으로 튀기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있죠. 근데 이 먹음직스러운 튀기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고 그것을 먹으면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고기 중에서는 붉은색을 띠는 고기가 가장 많이 이 염증을 만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암이 생기는 것으로 이 논문에서 발표를 합니다. 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바이러스 말고 세균, 박테리아,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많이 들어보셨죠? 얘가 위장 점막을 공격하면은 위암, 위궤양의 원인이고 요것 때문에 위암 걸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 몸에서 이런 여러 가지 내 몸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내 몸을 공격하니까 면역세포가 이걸 막기 위해서 총을 쏘는데 그 과정에서 염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치료되는 과정에서도 있는데 한 3개월 미만 정도 있다가 싹 사라지면 급성염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면역세포들이 정상적인 과정에서 얘들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무기를 쐈고 그 다음에 염증이 일시적으로 생겼지만 마지막 대식세포라고 하는 청소부가 싹 먹어 치워버리면 이제 그 염증 사라지면서 몸이 가벼워지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 만성염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염증이 독소이기 때문에 얘들이 세포들을 자극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들 수도 있고 그 중에 무서운 암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염증하고 무슨 암이 관계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의학적인 연구 결과들은 암이 생기기 이전에 만성염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암은 아직 정복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면 그것의 원인 물질인 염증을 불러일으키는 생활 습관을 바꾸면은 암을 예방할 수 있고 또 근본적으로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게 현재까지 연구 결과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암이라고 하는 거대한 적군과 싸우는 것은 도대체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진 모르지만은 그 암도 원인이 있다.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지속적인 생활 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그러면 좀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습관을 고치면은 놀랍게 예방이 될 수도 있고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뭔가 몸이 찌뿌둥하고 무겁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염증을 청소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받은 것이 바로 오토파지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염증을 싹 모아서 청소해주는 자동 청소기 오토파지를 스위치를 켜서 활성화시켜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4일짜리 어떤 분들은 또 한 달씩 이렇게 오토파지를 하는데 조금 힘들어도 온몸으로 이 오토파지 스위치 키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처음 할 때는 평생 묵은 독소를 청소하느라고 좀 어려웠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좀 장기적으로 있는 분들은 하면 할수록 가벼워지는 것을 알 거예요. 이 방법을 배워두면은 아프기 전에라도 중간중간 한 번씩 해주면은 일단은 만성염증이 사라져요. 그러면 암이 싹이 트지 않고 있던 암도 이 쓰레기통에 벌레가 끼듯이 염증이 있는 곳에서 암이나 질병이 싹이 트니까
염증을 중간중간 청소해 주면은 아예 암이 싹이 트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Advances in Experimental Medicine and Biology, 이 저널 2014년도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오토파지는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염증을 청소해 주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논문 제목이 그래요. 우리 몸에서 염증, 쓰레기, 결과적으로 암, 이것을 싹 모아가지고 에너지로 써주는 자동 청소기, 이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주라는 거예요.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서 활성화시켜주는 것은 염증을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토파지가 있는데 스위치를 못 켜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쓰레기가 자꾸 쌓이겠죠. 염증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암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자기 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너무 몸이 허약한 사람도 할 필요가 있어요. 한 4일 정도 오토파지를 하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한 이틀 보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을 잡아먹는 면역세포를 강하게 해주는 식이요법으로 이제 일주일을 먹든지, 더 힘들면 10일을 먹든지, 처대기 나면은 얼마나 아픈지 다시는 애기 안 낳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한 3년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나요. 마찬가지로 디톡스도 똑같아요. 다시는 안 할 거야. 그래도 한 일주일 먹으면 또 한번 할까 하는 마음이 들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황병모 참가자가 입백퇴된 프로그램에 오셨는데, 전립선 암 사학입니다. 다른 데로 다 전이가 됐다는 얘기예요. 척추에 흐르는 신경에 주먹만한 암덩어리가 붙은 거예요. 암 자체도 무섭지만 척추는 그렇게 암까지 안 달라붙어도 조금만 디스크가 나와도 통증이 얼마나 심해요. 통증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몸을 가지고 요 제일 앞자리에 와서 앉더라고요. 첫날 강의를 듣는데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이 1시간 강의 중에 이문으로 나가서 4번을 화장실을 갔다 와요. 설사를 하고 오는 건지 뭔지 하여튼, 그런데 막 진땀을 빼요. 그걸 참는 거야. 막 진땀을 빼.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 정도 아프면 안 나와, 방에서 듣는다고. 근데 방에서 스피커로 듣는 거하고 이 앞에서 듣는 거하고 효과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귀로만 들어오는 정보하고 귀, 눈, 옆에 사람 고개 끄덕거리는 것까지 보고 전달률이 달라요. 전달률뿐만 아니라 마음가짐이 좀 차이가 있어. 내가 아무리 아파도 이것이 내가 살 길이다, 이 마음이 달라요. 걸을 수가 없어요. 지팡이 하나가 아니고 2개를 가지고 그냥 걷는 게 아니야. 그냥 아장 이렇게 걷는데, 정말 안쓰러워요. 그 걷는 모습이. 그런데도 그 몸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걷는지 처음에는 한꺼번에 못 걸어요.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그러더니 한 달 지나니까 지팡이 던져버리고 걷고, 그 몸으로 하루에 48,000보씩을 걷더라고요. 진짜 의지의 사나이예요. 그렇게 6개월을 지나고 나서 다니던 병원에 갔더니 전립선에도 암이 하나도 없고, 척추 신경에도 암이 하나도 없고, 설악산 이쪽 저쪽 골짜기 48,000보 걸으려면 시간만 나면 걸었다는 거예요. 아주 달려다닐 정도로 좋아진 모습을 봤습니다. 염증을 제거하는 오토파지, 염증을 제거하는 음식, 지금부터 이제 쭉 얘기하겠지만
백투에덴에서는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이제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치료는 됩니다. 그러나 오토파지를 할 때 질병의 원인인 염증과 쓰레기를 싹 청소해 주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돼요. 자, 두 번째는 식사를 할 때에 오메가6 지방이 너무 많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메가6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 옥수수 기름에 어떤 지방일지라도 오메가3 지방도 들어있고 오메가6 지방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오메가3에 비해서 오메가6가 너무 많으면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식물성 지방에도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그중에서 오메가6, 오메가9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것이 옥수수 기름이에요. 그런데 공장에서 뭔가 과자나 뭐나 만들 때도 기름이 필요하겠죠. 그때 제일 싼 옥수수 기름을 쓰기 때문에 옥수수 기름 퍼서 안 먹어도 튀기든지 뭐 하든지 할 때에 이게 많이 우리 기성식품 속에 들어있어요. 또 콩기름. 그냥 콩을 먹으면 됐지 콩 기름까지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참기름은 뭘로 만들어요? 참깨. 들깨보다도 참깨가 오메가6가 조금 더 많습니다. 이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과자를 만들 때 옥수수 기름이나 팜유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붉은 고기 속에 또 염증을 일으키는 오메가6 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케미스트리 셀 바이올로지 이 저널에 2019년 10월 달에 발표한 사실은 오메가3에 비해서 오메가6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이 심장병을 비롯해서 암을 일으키는 어떤 염증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오메가3에 비해서 오메가6가 너무 많으면 일단 몸에서 염증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그 염증이 혈관에 달라붙으면 심근경색증, 관상동맥경화증 이런 걸로 해서 혈압, 심장병, 뇌졸중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 염증 때문에 암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왜 그럴까? 둘 다 식물성 기름인데 왜 염증이 생겨?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제보건기구에서는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지방이 서로 얘가 오메가3가 1을 먹었으면 오메가6는 한 4 정도만 먹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의 식단을 조사해 보면 오메가3가 1이면 오메가6가 20 정도를 먹고 있어요. 사서 먹는 사람들은. 그러면 왜 염증이 생기는가 하면은 오메가3는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EPA로 대사가 됩니다. 또 EPA도 또 다른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DHA로 대사가 돼요. 그리고 오메가6도 이 오메가3를 바꿔주는 효소와 똑같은 효소로 아라키돈산으로 대사가 되고 EPA를 DHA로 사용할 때 소요되는 똑같은 효소의 도움으로 DPA가 돼요.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한 오메가3가 1이면 오메가6가 4 정도 비율로 먹으면 효소들이 이것도 DH 충분히 만들어주고 오메가6도 DPA를 충분히 만들어주면서 다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 건강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데 자꾸 매식하고 사 먹고 과자 먹고 이러면은 1대 20으로 오메가6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효소는 우리 몸에 일정량 딱 한계가 있는데 오메가6가 너무 많으니까
오메가6가 아라키돈산 DPA 만드는데 효소를 다 써버리네. 비율상. 그래서 오메가3를 EPA, DHA로 사용될 효소가 고갈이 돼버려요. 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균형이 깨졌을 때 이 과정에서 염증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의학적으로 확인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메가6도 다 식물성 지방 좋은 겁니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은 오메가6가 너무 많으니까 얘를 조금 덜 먹지만 뭘 더 먹어주면 좋아해? 오메가3를 더 먹어주면 좋은데 한번 비율을 보세요. 아마씨는 오메가3가 4면은 오메가6가 1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리고 대두콩은 반대로 오메가6가 1:7로 많아. 옥수수는 1:57로 많아, 오메가6가. 올리브 기름도 좋다고 하지만 1:9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깨나 아마씨를 먹으면은 뒤집어져서 오메가3가 많으니까 이 비율을 바꾸어 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들깨를 좀 더 먹어보시고 아마씨를 몇 끼마다 한 수저씩 먹어주면은 염증을 없애주고 그 결과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씨를 먹으면은 오메가3가 산화되고 오메가6는 1밖에 안 되니까 여기 1:20의 비율을 되돌려주는데 도움이 되면서 염증을 치료해 주는 치료 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포화지방을 좀 멀리 하라는 겁니다. 먹는 것을. 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면 염증이 많이 생기고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그럼 포화지방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 거의 붉은색 고기, 동물성 고기를 먹으면 거기에 지방이 꼭 들어있죠. 그 지방은 대부분 포화지방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먹으면 피도 끈적끈적하고 염증도 생기고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들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암을 싹이 트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 Advances in Nutrition, 이 연구 논문 2015년 5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고기 속에 있는 그 포화지방이 많은 지방을 먹게 되면은 그것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LPS라고 하는 지질 다당류라고 하는 염증을 만드는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염증이 많이 생기니까 이런 음식을 먹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트랜스 지방을 또 섭취하면은 이 자체가 염증을 만듭니다. 트랜스 지방은 언제 만들어져요? 지방을 높은 온도로 끓이든지 튀기든지 큰 압력으로 또 압착을 하든지 그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져요. 식물성 지방을 끓일 때, 튀길 때 트랜스 지방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Journal of Nutrition and Metabolism, 이 의학 논문집 2017년도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5,44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연구해서 찾아낸 의학적인 결과입니다. 트랜스 지방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확실히 염증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 이게 이 의학적인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어떤 튀겼든지 튀김이 해롭다는 거죠. 맛은 있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식물성 기름일지라도 튀기는 과정에서 얘들이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고 그런 음식을 먹으면 염증. 그래서 요즘 아이들 뭐 튀김 아무 생각 없이 많이 먹죠. 염증이 굉장히 많아요. 아토피가 굉장히 많아요. 초등학생들 보면. 다섯 번째, 설탕. 이 연구를 많이 한 학자들은 설탕은 마약으로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달콤한 거 얼마나 좋아. 그런데 설탕이 만성염증의 가장 큰 주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먹느냐, 어떤 영양을 먹으면 어떤 질병들이 생길까, 이런 논문들을 발표하는 세계 최고의 이 논문집이 뉴트리언트인데, 이 논문 2017년 4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설탕을 먹으면, 설탕이 가서 에너지 만드는 건 아니겠죠. 이 속에서 대사가 일어나는데 최종적으로 AGE라고 하는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얘는 결국은 염증을 만드는 주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과도하게 설탕을 섭취를 하면 동물 실험, 사람 실험에서 다 확인이 된 거예요. 그 설탕이 분해되고 소화되는 과정에서 최종 당화산물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최종 당화산물은 지방질을 합성해 주는 데 관여하고 염증을 만들고 또 미토콘드리아 대사를 또 방해하면서 그 세포의 기능을 방해하는 독성 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헬스닷컴에서 설탕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설탕이 염증을 만드는데 2중, 3중, 4중 막 겹치기로 염증을 만드는데 관여한다는 겁니다. 자, 설탕, 당분이 몸속에 들어가서 단백질하고 지방질하고 뒤섞이면서 지금 얘기한 최종 당화산물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최종 당화산물은 얘가 직접적으로 염증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설탕을 과다하게 섭취를 하면은 또 다른 장내 미생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발표한 것을 보면은 여기 장에 유익균, 유해균이 산다고 그랬죠. 근데 설탕을 먹으면 유해균이 좋아한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얘가 막 너무 좋아해. 우적 먹고서 또 유해균이니까 우리 몸에 해로운 독소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 독소가 염증을 또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독소가 장벽을 또 막 공격을 하면서 장이새, 장누수 증후군이 찾아와요. 그러면 거기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장누수 증후군으로 인해서 몸속으로 스며들어가고 장만 염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신으로 돌면서 이게 있다가 청소되면 급성염증으로 끝날 텐데 만성염증으로 계속 갖고 있다 보면은 결국은 그 중에 약한 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설탕을 먹으면 내 몸의 일부는 에너지로 쓰여지겠지만 남아도는 게 있겠죠. 쓰고도 남아도는 설탕은 결국은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체지방이 많아져요. 단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비만이 많습니다. 과자 이런 거 숨어져 있는 설탕이 많잖아요. 음료수의 대부분 한 20% 정도 이상은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을 쓰고도 남는 것은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요. 그러면 그 지방세포는 아디포카인과 같은 염증을 유발시키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냥 아주 염증 저장 창고입니다. 지방세포는. 그래서 이 CRP 같은 염증 수치가 증가되면서 만성염증의 주범이 된다. 또 설탕을 섭취하면은 체지방이 증가가 되고 그리고 또 막 당이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당이 막 올라가면은 당을 내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또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면 그 자체가 염증을 또 만들어내요. 이렇게 설탕이 정말 맛있고 좋은 것인 줄 알았더니 염증을
다방면으로 불러오고 그 염증이 결국은 암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 뉴트리언트 저널 2021년 8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설탕을 먹었고 그 설탕이 몸속에 들어가서 최종 당화 산물이 만들어지는데 그림으로 이제 다시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심장병, 고혈압, 그리고 또 암을 만들어내는지 설탕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진 최종 당화 산물이 첫 번째, 어떤 수용체 초인종을 누르는가 하면은 면역세포 중에서 마이크로파지라고 하는 수용체를 띵동 하고 눌러요. 그러면 그게 이제 신호가 돼서 마이크로파지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총을 쏘는 겁니다. 사이토카인, 면역세포의 총알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여러 종류 중에서 TNF-알파, 또 인터루킨 1 알파, 또 IGF-1, 이게 전부 이 총알이 나오면은 여기 혈관 점막을 공격하면서 여기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어떤 세포의 유전자가 망가질 수 있고 그러면 많은 질병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그 중에서 얘들이 혈관을 타고 돌다가 혈관 안에 있는 내피, 제일 안쪽에 있는 그 내피 세포의 초인종을 또 누르면서 자극을 합니다. 그러면 혈관의 안에 있는 그 내피 세포들이 초인종을 누르네? 그러면 또 여기에서도 사이토카인 총알을 분비하는데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염증을 만드는 이 물질들을 분비하고 그로 인해서 혈관의 이 안 껍데기 세포가 염증으로 헐어버려요. 그러면 얘가 또 혈관을 타고 그 염증이 돌아다니기도 하겠죠. 그 염증으로 혈관의 죽상경화증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오고 고혈압이 오고 심장병이 오기도 하지만 특별히 암을 유발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통곡류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 확인된 것은 백미, 흰 밀가루, 이런 정제된 곡물을 먹을 때에 금방 흡수가 되겠죠. 혈당이 쫙 올라가겠죠. 섬유질이 없으니까 그냥 올라가요. 그러면 에너지로 좀 쓰기도 하겠지만 나머지는 지방으로 바꿔서 아랫배가 자꾸 나와요. 현미밥을 먹으면 아랫배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럼 또 그 지방에서 염증 만드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염증이 더 많이 생긴다. 그래서 통곡물, 현미밥을 먹고 통밀을 먹는 사람들은 염증 수치가 내려가고 흰쌀이나 또 흰밀가루를 먹는 사람들은 염증 수치가 더 높아지는 관계가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는 붉은 육고기, 또 가공육. 가공육은 뭐 있어요? 햄, 뭐 많지요. 소시지 이런 것들 얼마나 맛있고 뭐 요리도 하기 쉽잖아요. 이런 것만 먹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암의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 American Journal of American College of Nutrition, 이 논문 2017년 7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면 이런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비만이 생기기가 쉽겠죠. 지방이 많으니까. 거기서 지방에서 염증 호르몬이 분비가 될 것이고 그 결과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 때문에 암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식품 첨가물, 썩지 말라고 방부제 다 들어있죠. 판매되는 물질들은 방부제, 예쁘라고 쏟아부은 착색제, 맛있으라고 집어넣은 여러 종류의 조미료, 자연계에는 없었던
이런 식품 첨가물들이 뉴트리언트 저널 2022년 7월 25일자 연구 결과를 보니까 얘들이 장내 미생물 중에서 유해균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해균이 막 많아지고, 유해균이 식품 첨가물 먹는 사람들은 염증을 쏟아내고, 그 염증이 또 전신으로 돌면서 암을 또 자라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야 돼요. 음식이 조미료 없이도 얼마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들어서는 의미가 없고, 여기서 디톡스 한번 하고 먹으면 다 맛있죠. 그 음식이 암이 싫어하는 음식이에요. 면역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여기 좀 몇 달 있던 사람들이 괜히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최근 의학적인 연구 결과 이렇게 하면 좋아지게 돼 있는 겁니다. 네. 자, 식품 첨가물이 이렇게 해롭다는 거. 제가 어제 온양에서 이 힐링 캠프를 하고 왔는데, 이렇게 가는 데마다 꼭 한두 명씩을 만나요. 벌써 제가 이 치료한 지 35년이 되니까 한 20만 명 정도가 거쳐간 것 같아요. 사실은 잘 몰라. 세월 지나면 또 뭐 하도 많은 사람들을 봐서 모르는데, 와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성돌님이 오셔서 20년 전에 백퇴된 프로그램을 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대장암 3기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잘 배우고 집에 가서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장암은 그 뒤로 싹 사라졌고, 그리고 나이가 91세인데 70세처럼 허리도 꼿꼿하고 아주 깨알 같은 글씨를 안경 없이 다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로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는지, 교회를 12개 개척하는데, 건축하는데 자기가 합류했다고 그래요. 야, 그러면서 얼마나 또 기뻐하고 반가운 만남을 가졌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이런 생활도 하시고, 9번째, 알코올을 섭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술을 먹으면 여기 월드 저널 오브 게스트로엔테롤로지 이 논문 2010년 3월 21일자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은, 만성적으로 술 한 잔씩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루에 한 잔이라도 이 간은 평생 먹은 알코올을 누적한 양을 계산을 다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전신성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은 이 알코올성 치매도 오고, 여기까지 염증이 만들어진 거죠, 뇌세포에. 그리고 알코올성 간경화증까지 생기는 것을 아마 주변에서 볼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 10번째,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담배는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 중에 하나예요. 미세먼지가 담배 연기 못지않게 강력한 1급 발암물질이에요. 여기 2013년도에 발표된 연구 결과는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물질들이 염증을 일단 만들고 결국은 암까지 만들어낸다,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저쪽 음성지구연합으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거기서도 그냥 반갑다고 하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권태웅 님이 아주 반가운 이제 악수를 했는데, 이분은 한 30년 전에 백퇴된 프로그램에 왔어요. 그때 폐암 3기였습니다. 이분은 하루에 담배를 2갑 반씩 폈대요. 그때. 그리고 술은 365일 먹습니다. 그렇게 심한 상태로 왔는데 이 모든 강의 내용대로 실천을 한 거예요. 담배도 딱 끊고 술도 끊고, 그리고 오늘 강의한 내용들, 먹지 말라는 건 안 먹고 먹으라고 하는 건 먹고 그대로 살았는데, 그때
65kg 정도 체중이 나가던 분이 순전히 암으로 38kg까지 빠진 상태로 왔어요. 그 정도 되면 남자가 참 걸어 다니기도 쉽지 않지요. 그런데 싹 완치가 돼서 이분이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런데 뭐 얼마나 젊어 보이는지 오히려 다른 85세 동년배의 어른들보다도 더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누구 한 분 이제 구도자를 계속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그 나이에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곳에서 한두 주 잠깐 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평생 잘못된 습관 때문에 이런 질병들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꼭 확인하시고 나는 어떤 것이 잘못됐을까? 의학적으로 이렇게 확실히 근거 있는 생활 습관을 여기서 길들여 보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생활 습관 고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혼자는 쉽지가 않아요. 고기 하나 끊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같이 하면은 할만해요, 안 할만해요? 뭐 다 할만하잖아요. 그렇게 한두 달 지나다 보면은 얘가 기억을 해요. 몸이 기억을 해요. 그리고 좋은 걸 알아요. 그래서 그대로 실천을 하면은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찾아온 질병들이기 때문에 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대로 살면은 이제 몇십 년 지나면은 안 아팠던 친구들보다 내가 더 건강해. 그래서 100세 넘도록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암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두려워하는 그런 질병이 아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진 질병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씩 그 암의 원인들을 제거하면서 암의 성벽이 여리고 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도 치료의 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질문 있을까요?